네, 안녕하세요. 후기 많은 정말 잘하는 중고차 업체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르노 QM6. 근데 또 르노 제가 얼마 전에 XM3 빨간색 혹시 영상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판매가 됐습니다. 되긴 됐어요. 주행거리가 10,000km대 하이브리드에다가 신차급이니까 당연히 잘 팔릴 줄 알고 사왔는데 결론적으로 6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오늘 또 르노입니다. 제가 지금 르노로 머리 받는 것 같아요. 르노 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어떤 점이 제일 좋냐?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많이 올릴 때 르노차는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1세대 SM5를 저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억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노를 좋아하는데 저랑 좀 사대가 안 맞나. 자, 오늘 QM6는 어떤 차인지, 중고차로는 매력이 있는 차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올해,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출고한 차량인데 벌써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어요. 중고차 같지 않고 정말 신차급이고, 이대로 르노 매장에 갖다 놔도 믿을 수 있을 만큼 흠 없고 그냥 아예 신차로 보셔도 될 만한 차입니다. 실내도 당연히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지금 약 5,000km 탔어요. 5,052km 정확하게 주행을 했네요. 출고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고 키로수는 5,000km. 출고 개월수에 비해서는 좀 많이 타긴 했네요. 장거리 탔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신차 가격 대비 거의 15% 빠졌거든요.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안 빠져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신차급 차들 보면은 거의 신차 가격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르노 QM6는 정말 가성비 차가 맞는지 일단은 타볼게요. 제가 사실 중고차 판매하고 중고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자동차 리뷰어였거든요. 리뷰어. 시승기도 많이 올렸어요. 다른 채널에. 근데 이젠 예스카 채널에 여러분들 중고차 시승기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 중고차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중고 자동차 관련된, 가끔 신차도 하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고차는 제가 종종 시승기를 올릴 거기 때문에 중고차 시승기 안 하잖아요. 하는 데 없죠. 정보 얻어가실 분들은 예스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여러분들께 꼭 도움되는 시승기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실내 탔을 때는 신차 같은 느낌이 나고,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들이 워낙 인테리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에 비해서는 조금 고급감은 떨어져요. 확실히. 일단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있네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참 괜찮고, 이 오디오 공조 장치도 이렇게 돼 있네. 예전에 이거 처음 QM6 초창기 때 나왔을 때 이거 아니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었는데, QM6의 고질병, 잔고장, 단점 이런 거에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링크가 들어갔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얘는 3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페이스리프트를 무슨 3번이나 그냥 모델 체인지를 좀 해주시지. 초창기 모델이 2016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차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랑콜레오스가 신차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또 얘가 3차 페이스리프트가 됐고요. 이 S링크가 정말 불만이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조 장치도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으로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전에 이걸 못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공조 장치를 끄는 게 불가능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자였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 시운전을 통해서 승차감 어떤지 한번 볼게요. QM6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가성비거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희도 많이 팔았고, 많은 분들이 가성비 차로 찾고 있습니다. 왜 가성비냐면은 지금 QM6 같은 경우에 일단 얘는 SUV잖아요. SUV인데 초창기 모델은 800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차를 800만 원대부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는데 2019년부터 나온 모델 더 뉴 QM6라고 하거든요. 걔도 1000만 원 초반, 그러니까 1100만 원부터 무사고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근데 걔는 2019년식, 20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식을 1100, 1200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솔린과 LPG가 있어요. 현대기아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가격대의 연식, 키로수, 가솔린. 장점이 가성비로 만들어주죠, QM을. 알리 모델, 그러니까 더 뉴 QM6, 얘가 R이거든요. 물론 얘는 23년에 또 바뀐 3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2차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어쨌든 알리 모델을 1000만 원 중반만 해도 연식 키로수 괜찮은 걸 사더라고요. 전방 센서 잘 들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제가 느끼기로는 QM6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정말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연식과 이 정도 키로수, 그리고 옵션이 기본적으로 현대기아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 신차 가격도 당연히 저렴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있을 거 다 있고 승차감이 저도 궁금했거든요. 바뀐 거 지금 처음 타보는데 일단은 초창기 모델은 많이 딱딱했어요. 많이 딱딱해갖고 좀 불편하다, 허리 아프다 뭐 이렇게 승차감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게 딱딱한 게 어떻게 보면은 단단함, 좀 탄탄함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 차로 오기 전에 현대 기아에 되게 낭창낭창 물렁물렁한 그런 승차감을 적응하셨다가 오신 분들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유러피안 감성이다. 기본기가 튼튼한 탄탄한 주행이다. 그리고 얘는 포스코 강판이다. 차체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단단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롱텀으로 타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정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요 차를 만났을 때 잔진동이 크진 않은데 그 충격 있잖아요. 충격. 좀 전달은 되긴 돼요. 그리고 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막 승차감이 엄청 불쾌할 정도 아니고 노면 바닥 소음이 많이 올라와서 막 승차감이 저질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얘가 신차급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고차를 사더라도 얘는 현대기아보다는 확실히 딱딱하고 지금 3차 페이스리프트 되는 게 1세대 신차 때에 비해서 뭐 많이 일치월정하게 좋아진 것 같진 않은데 고속도로에서 안정감도 그래도 괜찮다고 차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속도로를 밟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맨날 다니는 코스에서는 과속방지대 여기 좀 센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것도 이 승차감은 저는 괜찮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연식에 이 키로수 하면서 신차급이잖아요. 이 가격이면은 신차로 스포티지 투싼도 못 사거든요. 아예 아반떼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요 정도 급인데 승차감 이 정도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5천만 원짜리면은 승차감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런 세팅 자체가 장거리에서 고속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현대 기아 차들보다는 더 편안할 거예요. 근데 시내만 계속 같은 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별로일 수 있다. 이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승차감이 나쁘지 않네, 별로네 이게 갈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MVH 괜찮네요. 정숙성은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가는 게 좀 답답하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답답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140마력 정도는 할 텐데 무게도 무겁지 않아요. 공차 중량이 1500kg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차가 이 정도 나가는데 이게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정말 잘 나가는 차를 타셨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면은 운전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 가격 대비는 괜찮은 승차감이고 무난하고 단단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얘는 구입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고차 아니에요. 5,000km에 이 정도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신차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차 느낌이 나고요. 이 전주인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주한미군. 제가 존경하는 군인, 한국 군인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을 도와주는 미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존경하는 직업 부동의 1순위는 항상 군인 용사님들입니다. 2등 소방관 공무원분들, 3위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 생명 살려주신 분들을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미군, 여성 미군분이 타셨고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김에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고했던 차예요. 예스카 고객님들께 최저가로 드리니까. 근데 신차랑 비교되실 거예요.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땐 신차보다 요 정도 가격 차이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신차가 여러분들 캐피탈을 쓰게 되면은 좀 할인이 있나 봐요. 물론 얘보다는 비싸요 그래도. 그리고 캐피탈 이자도 쌀 거고. 그렇지만 알아보고 비교하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초창기 QM6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S링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요 공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터치도 좀 안 먹을 때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무엇보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얘가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화면도 좀 커졌고 당연히 개선됐겠죠. 제가 실사용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 모델들보다 일단 시인성이 좋고 화면이 밝고 잘 보이고 그리고 터치감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 장치랑 요 따로 있는 거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면 계기판 좀 바꿔주시지. 계기판은 큰 그게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요 계기판 안 이쁘거든요. 좀 디지털로 멋지게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얘는 알리 단일 트림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랑콜레오스 판매를 늘릴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마도 단종되지 않을까?
또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그 알리 등급 하나로만 나옵니다. 지금은 핸들 열선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QM6는 일단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작아요. 투싼 스포티지랑 비슷한 크기예요. 근데 중형으로 들어가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고차 사실 때 초창기 QM6는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꼭 알고 구매를 하시고, 근데 그게 밖에서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그룸 충분하고요. 패밀리카로 쓰기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센터 터널이 없어서 가운데도 타기 좋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5명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타는데도 헤드룸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시트 등받이 각도도 조절돼서 편하고, 요 느낌 쿠션감이 말랑말랑하진 않고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데 이 시트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느낌은 저는 좋아요. 이게 너무 푹신푹신하면 좀 별로거든요. 이 시트 질감도 그렇고 쿠션감이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단단한 정도. USB-C 타입의 포트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없어서 아쉽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1단 2단. 근데 이거 진짜 서운하다. 이거는 진짜 2008년도 SM5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원가 절감. 아쉽지만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3차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만 모양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정말 저 로고 빼고는 어디가 바뀌었지 할 정도로 뒤를 봐도 그렇고 좀 휠이 바뀌었나? 앞에를 봐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차량 타이어 상태, 휠 스크래치, 외관 손상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신차급으로 보셔도 되는 차라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트렁크 공간, 이 전동 트렁크 추가 옵션인데 얘는 안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넓지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차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힙니다. 완전히 플랫하게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매트 정도 있으면 충분히 차박 가능한 SUV죠.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가 없거든요. 근데 후방 카메라를 되게 똑똑하게 세팅을 해갖고 어라운드 뷰처럼 보이게 해요. 이거 예전에 클리오에서 처음 나왔었던 건데 르노 이런 머리 좋은 옵션 이렇게 지나간 자리를 기억했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나름? 후방 카메라만 있는 건데 이렇게 보여지게.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QM6 중고차 사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요거 이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잘 난대요.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꼭 보세요. 잘 접히네. 어떤 분들은 저 사이드 미러 고장 나는 것 때문에 QM6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엔진 오일 감소되는 차들보단 낫잖아 하시는데 세상에 완벽한 차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QM6에 뭐 몇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저 사이드 미러 고질병이 정말 황당하면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고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차들이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히고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QM6를 살펴보고 타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역시나 가성비는 좋다. QM6가 왜 앉자마자 500만 원이 빠지고 왜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이 현대 기아보다 그렇게 저렴한지, 결론적으로 얘는 장점은 가성비예요. 그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장점이 가성비고 무난한 디자인인데, 자, 왜 가격이 많이 빠지냐, 왜 가성비가 됐냐? 디자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난한 거 말고는 장점이 또 없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르노가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고 추후에 수리할 때 수리비가 현대 기아보다는 좀 비싼 부품들이 있고 정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졌었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대비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CVT 미션이 좀 내구성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정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 키로수 좀 된 중고차들 보실 때는 이 CVT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운전, 그다음에 하부 떠서 보시면서 정확하게 상태 진단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신차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얘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왕이면 신차 보증 남아있는 거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들도 가격대가 좋은 차들이 많아요. 나는 죽어도 현대기아는 싫다, 절대 안 살 거다, 엔진 오일 먹는 차, 에어컨에서 에바가루 나오는 차, 엔진 뻗는 차는 나는 무조건 싫다, 좀 장고장 많더라도 엔진 이슈 없는 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 그냥 무난한 차를 사고 싶다,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너무 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크기에 차박되는 입문용 SUV를 사고 싶다, 나는 승차감이 조금 유럽차처럼 좀 단단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성비 좋은 QM6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중고차 사실 때는 저희 예스카
QM6 정말 많이 팔았고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운전, 카센터 점검, 출고 서비스, 중고차 보증, 사후 관리 웬만한 업체들 모두 다 비슷합니다. 차이는 정성과 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고객님들의 후기입니다. 중고차 구입은 후기 많은 예스카에서 하세요.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